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3년 차, 2돌 지난 아기를 둔 주부입니다. 요즘 사연을 듣다 보면 시부모나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연을 끊고 사는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저마다의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유독 그런 사연이 나오면 공감을 하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은 시어머니와 크고 작은 갈등을 겪다 보니 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시가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시댁과 연 끊고 지내냐 아니냐는 한 끗 차이인 게요. 어느 한쪽이 상대방 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먼저 내려놓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 비교해 저는 시댁과의 갈등을 비교적 잘 풀어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 저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나 아내는 아니에요. 성격 자체도 할 말 못하면 병나는 성격이고요. 왜 결혼하면 초반에 서로 맞춰가느라 많이들 싸우는 거 아실 거예요. 결혼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특히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할 말은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 남편과도 그렇고 시댁, 특히 시어머니와 종종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저는 지금 아직도 애 같은 남편 버릇 고쳐가며 하나하나 가르쳐가며 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무리 남편이나 시댁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내내 싸우기만 하고 어찌 살겠어요?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인 거 아시죠? 아이도 태어나고 살다 보면 좋은 순간도 분명 있으니 다들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제가 남편에게 세뇌하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나 같은 여자 만난 거 복인 줄 알아. 다른 여자 같으면 당신 어머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랑 마누라 사이에서 당신처럼 행동하면 다른 여자 같으면 벌써 이혼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잖아. 남자가 여자 이겨먹으려 하면 그때부터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것만 알아도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때? 어제는 어머니랑 내 사이에서 힘든 거 없지? 헤, 알았어.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면 내가 져줘야지. 별 수 있겠어? 언제쯤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날이 올까? 한 10년은 더 가르쳐야 그렇게 되려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남자는 나이 들어도 계속 가르쳐가며 데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나마 우리 남편이 여자 이겨먹으려고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다만 중간 역할을 결혼 초에는 잘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의 세뇌 교육으로 많이 나아졌지만요. 신혼 때는 상대방 입장 고려할 줄 모르고 자기 엄마랑 자기 식구 입장만 생각하는 신랑 때문에 참 무던히도 싸우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끔찍히 생각하는 대단한 효자에다 자기 여동생을 우리 아기라고 부르는 세상 착한 오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기 부모나 가족한테 잘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문제는 그걸 저한테도 똑같이 하라고 강요하거나 본인 가족만 챙기는 경우입니다. 거기다 결혼한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시모의 태도도 문제였고요. 결혼 초에 기억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부 신혼집이 시댁이랑 가까워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시댁이 있고 결혼한 신혼이녀도 시어머니 댁 근처에 삽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아들 집을 독립된 가정이 아니라 자기 세컨드 하우스처럼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언제 그걸 알았냐면요. 신혼 초에 결혼 초부터 자식집이라며 자주 와서 자고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른들 신혼집에 초대 한 번 안 한다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다가 남편 입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저더러 왜 가족들을 집에 초대 한 번 안 하냐 그래서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댁 식구들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 마치고 신우이 가족이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계속 안 가시고 남편과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상 치우고 뒷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도와줄 생각을 안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죠. 여보, 나 치우는 거 안 도와주고 뭐해? 설거지하는 동안에 청소 좀 해줄래?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말하는 저를 가자미 눈을 하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설마 아들 시켜먹는다고 기분 나쁘셔서 저러신 건가 하고 순간 뜨끔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안 하시길래 그냥 제 할 일 했습니다. 그런데 뒷정리 다 하고 10시가 되도록 어머니가 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집이 걸어서 10분 거리니 늦게 가시려나 했죠. 저는 뒷정리 다 하고 옷까지 전부 갈아입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제야 일어나시더니 예, 나는 이제 가보마. 이러시길래 저는 어머니가 들고 갈 짐을 남편에게 들어드리라고 했습니다. 예, 어머니, 짐은 남편한테 들고 가라고 할게요. 그나저나 오늘 식사 괜찮으셨어요?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 입에 맞으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는 약간 토라진 듯한 모습으로 집을 나서셨습니다. 남편이 그런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요. 돌아온 남편에게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혹시 오늘 뭐 마음에 안 드셨던 게 있어? 식구들 있을 때는 즐겁게 잘 계셔놓고 왜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 건지 모르겠네?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그랬는데 남편이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 이러는 거예요. 아이 참, 사실은 우리 엄마 마음 상하셨어. 왜? 뭐 때문에 마음 상하신 거야? 어머니가 가족 모임 노래를 부르셔서 가족들 다 초대했고 원하시는 대로 음식도 다 해서 대접했는데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야. 저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는데요.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도 그래. 어머니가 늦은 시간까지 계시면 빈말로라도 자고 가라는 말이 그렇게 안 나와. 엄마가 결혼해서 아들 집에서 한 번도 잔 적 없다고 서운해하시더라. 내가 모셔다 드리면서 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셨어. 아들 키워봤자 남의 여자인데 뭐하러 정성 들여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어머니가 늦게까지 집에 안 가시고 저에게 왠지 모를 눈치를 주신 게 저희 집에서 자고 가고 싶어서 그러셨다니 솔직히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집이 멀었다면 당연히 안 내키더라도 주무시고 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댁은 걸어서 10분 거리. 굳이 제가 자고 가실 거냐고 물어봐야 할 이유가 있었나 싶었어요.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사시면서 굳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셔야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어머니가 직접 말씀을 하시던가. 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삐지시는 건데. 당신도 그래. 이렇게까지 나한테 와서 어머니 서운한 거 쪼르르 말할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당신이 똑바로 얘기했었어야지. 자식 집에서 하루 자는 걸 뭐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오늘은 그냥 가셨지만 다음부터는 당신이 먼저 어머니께 빈말이라고 자고 가시라고 해줘. 엄마가 매번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 어쩌다 한 번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제 입장에서는 황당했죠. 그러고 보니 결혼 전 신혼집에 짐 들여놓고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살림 차렸을 때 어머니가 자고 가겠다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곤란하다 했더니 굉장히 서운해하셨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자식집이라고 해서 부모가 올 때마다 자고 가려고 한다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3시간 거리 멀리 살고 계시지만 저희 신혼집에는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한두 번 오신 게 다입니다. 제가 자고 가라는 말 하기도 전에 서둘러서 일어나시는 분들이십니다. 어쨌든 같은 양가 집안이 분위기도 다르고 같은 부모라도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연휴나 쉬는 날 잠깐 들린다며 오셔서는
자꾸만 자고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몇 번은 빈말로 자고 가시라 했고 제 말을 덥석문 어머니는 제가 자고 가라고 권할 때마다 정말 자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무턱대고 저희 집 온다고 통보도 많이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왔어도 또 오시겠다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아이 낳기 전에는 맞벌이를 했는데요. 간혹 주말에 일 때문에 나가야 할 때도 있어서 오신다고 하는 거 그러지 말라고 하면 이러십니다. 예, 빈집에서 혼자 숨만 쉬고 있어도 되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너 사위 많은 곳 지난주 보니까 엉망이라 내일 나서 다시 정리 좀 해놔야지 싶어. 아무리 자식집이라고 하지만 저 없는 집에 시어머니가 혼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제 살림 손댄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오시지 말라고 거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저도 없는 집에 혼자 와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저 있을 때 오셔요. 너는 아직도 시어미가 네 집에 사는 게 불편하냐? 거긴 내 아들 집이기도 해. 숨만 쉬고 있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싫다고 못 오게 하는 거니?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는 빈집에 왜 굳이 가서 숨만 쉬고 계시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머니가 너무 자주 그러시니 저도 남편에게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또 마냥 자기 엄마 편만 들지는 않고 제가 요청한 대로 어머니에게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오시면 좋겠다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안 간다는 극단적인 말을 하시거나 아들을 며느리가 조종한다며 시누이에게 말해서 시누이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누이에게 들으면 저는 세상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에서 어머니가 저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셨고 제가 아들하고 엄마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면서 욕하고 우시기도 했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도무지 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아주 많으신 것도 아니고 그때 환갑도 안 지난 나이셨어요. 아픈 것 하나 없이 건강하신 데다 동네 계모임도 여럿에 각종 모임, 노래교실, 식사 모임, 매일 나가는 것도 있으시고요. 생활이 궁핍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유 있으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노후 준비 다 해놓으신 덕에 본인 하고 싶으신 거 다 하고 사십니다. 말씀도 할 말 다 하고 사시고요. 자식 일 아니라도 워낙 바쁘게 사시는 분인데 왜 이래 자식들 특히나 아들에게 집착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 집에 못 오게 한다고 자꾸 없는 얘기를 하시고 자주 드나드는 거에 시달리다가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아들 집에 자주 오고 싶은데 못 와서 기분이 나쁘신 거냐고 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결혼해서 가족이 됐으면 자주 보고 살아야지. 같이 살다가 아들이랑 떨어져 살래는 내가 허전하고 쓸쓸할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집도 가깝겠다 오며 가며 챙겨주고 싶은데 네가 마다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구나.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구라도 함께 했으면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자고 하시길래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당분간이라고 하셨고 저는 그걸 결혼 초반에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 모시고 우리 집이든 외식이든 식사 같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어머니가 바라시는 거면 해드리고 욕 안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외식은 상관없는데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이런저런 간섭이 너무 심하세요.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제 의사도 묻지 않으시고 먼저 냉장고로 달려가 문부터 열어보십니다. 그리고는
안에 있는 식재료를 맨눈으로 훑으시고는 식재료의 영양 정보까지 살피세요. 그리고 가공식품이라도 있다 싶으면 죄다 꺼내셔서는 저한테 잔소리를 하십니다. 예. 너는 남편 건강에 안 좋은 거 알면서 이런 음식을 왜 사? 나트륨이랑 당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 줄 알아? 나는 과일을 갈아 먹이면 갈아 마셨지 이런 설탕 덩어리 주스 같은 거 절대 안 사봤다. 햄 소시지 이런 거 돈 주고 왜 사 먹어?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돈 주고 사왔니? 먹으려면 너나 먹어라. 우리 아들은 주지 말어. 잔소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해놓은 음식을 버리시거나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건 놔두면 아들이 먹는다면서 당신이 들고 가시기까지 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러시니 저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너는 마트 가면 음식을 눈 감고 고르는 거니? 내 아들한테 영양가 없는 이런 음식 해줄 거면 차라리 과일이나 야채를 사 먹이는 게 낫지 않아? 어머니, 그건 남편 안 먹이고 제가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데 안 먹겠어. 네가 안 보는 데서 아들한테 먹일 수도 있잖아. 그럴까봐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한술더 또 음식은 몸에 좋은 거 먹으라며 충고합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어서 남편에게 투정도 했고 불만도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좋게 생각해. 엄마가 우리 건강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그래도 엄마니까 나 몸 안 좋아질까봐 이런 걱정하시는 거지. 안 그래?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야. 당신은 어머니가 자식이랑 며느리를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생각해봤냐고. 자주 오시고 싶어 하셔서 내가 최대한 배려한 건 생각 안 해. 근데 산 넘은 산이라더니 자주 오시면 그걸로 만족하실 줄 알았는데 대체 이건 무슨 겨울에. 그냥 어머니가 그러시는 걸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 며느리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아니. 당신 말은 틀렸어. 사랑이고 관심이면 우리 둘이 잘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셔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어머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고 생각해봐. 당신 불편하지 않겠어? 한 번이라도 내 입장 생각해봤냐고. 내가 이렇게 마음 쓰는 거 당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배려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 내가 배려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하는 말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모이는 거 못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머니가 주말에는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 하시길래 식사하고 나서 잘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은 웬일로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배달앱으로 주문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홈은 상가니까 그냥 당신이 찾으러 갔다 오면 되겠다. 괜히 배달비 내지 말고 당신 시간 되면 찾아오면 찾아와. 남편이 제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주문을 하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예. 너는 시어미가 앞에 있는데 내 아들을 그렇게 대놓고 부려먹니?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네. 어머니, 그냥 치킨 찾아오라고 한 게 뭐가 부려먹는 거라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내 아들 부려먹는 거 아니냐? 내 새끼한테 며느리가 심부름 시키는 거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딨어? 너네 둘이 살 땐 몰라도 내 앞에서는 네 신랑 부려먹지 말아야지. 너 혹시 네 남편이나 시어미가 만만한 거니? 이러시면서 갑자기 난리부르스를 떠시는 겁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나 싶기도 했지만 갑자기 친정부모가 소환 가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들으면 제가 신랑한테 대단한 거 시키는 줄 알겠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아빠가 엄마 힘드시다고 집안일 거의 도와주시고요. 이런 건 아빠가 당연히 하세요.
여자한테 잘해야 집안이 편안하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걸 보고 배우고 자랐는데 왜 저희 집 가정교육을 들먹이시죠? 딴 건 몰라도 저희 친정부모님 욕먹이시는 건 저도 못 참아요. 그랬더니 본인 가슴까지 치면서 내가 이런 꼴 보자고 아들 장가 보낸 거 아니라며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어머니를 말렸고 별것도 아닌 걸로 와이프 잡지 말라며 그때는 또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는 집에 도로 가버리시더군요. 식사 다 끝내고 저도 제 할 말을 하려고 분위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당분간 어머니 오시지 말라고 하겠다길래 일단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에게 따로 연락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만 아니면 연 끊고 싶은 생각이었고요. 한동안 시어머니 연락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갈 때쯤 남편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가 싶더니만 슬쩍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제 그만 서로 풀고 잘 지내면 안 될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연락 먼저 해줄 의향 없어? 엄마가 안 그래도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당신이 눈 딱 감고 먼저 연락드리면 아마 엄마도 사과하실 거야. 그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그럼 남편과의 관계는 괜찮을까? 여러 생각을 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연을 끊고 사는 건 어렵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결혼 초반이기도 했기에 내가 노력하면 어머니도 노력하시지 않을까 싶었고요.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랑 한 달 만에 왕래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던가 봅니다. 저는 그런 일 있으면 어머니도 저에게 그 전보다는 조심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만나서 밥 먹는 건 없어졌지만 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화해한 후로 저를 딸처럼 허물없이 대하고 싶다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아주 재짓 드나들듯 저희 집에 자주 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처에 신우가 살아서 신우와 시어머니가 왕래를 자주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두 사람은 친정 모녀 사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딸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우 반찬 갖다 주는 김에 우리도 가져다 주시겠다고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현관 앞에서 문 열라고 하신다거나 주말에 장 보는데 저를 굳이 데리고 가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질 않나.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 즈음에 마침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산기가 있어서 갑작스레 직장을 쉬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싶으니 알아서 중간 노릇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남편은 서운했나 봐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자주 보는 게 당신한테 그렇게 스트레스인 줄은 몰랐네. 그때 화해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일단 당신이 그렇다니까 어머니한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고 놔두라고 잘 말씀드릴 때. 그런데 남편이 도대체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부탁한 대로 어머니에게 말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에게 말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제가 어머니 때문에 정말 시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말이었는데요. 남편은 골프를 치러 갔고 저는 모처럼 입덧 가라앉아서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음식 냄새 때문에 집에서 해먹지는 않고 간단히 요기를 한 후 소파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나간 지 10분도 안 되었던 터라 저는 남편이 뭘 두고 가서 다시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난 후 멈춰서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너희 또 심하다며?
내가 너 먹을 만한 거 좀 챙겨왔는데 지금 먹어볼래? 저는 어머니 목소리에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고 정말 애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 너무 놀랐잖아요. 비밀번호는 어찌 알고 들어오셨어요? 어찌 알기는 네 신랑한테 물어봤지. 집에 간다 그랬더니 너 잘 것 같다고 살짝 놓고 가라길래 들어왔다. 뭐 그렇게 놀라니? 시엄마가 문 열고 들어온데 그렇게 놀랄 일이야? 당연히 놀랐죠. 아무리 그래도 아들 집인데 비번 누르고 들어오시는 건 저 좀 그래요. 연락은 주셨어야죠. 어머니가 저 입덧하는 거 생각하셔서 이것저것 해오셨다는 음식은 입덧 때문에 전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 생각해서 가져오셨다니 감사히 먹겠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머니가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니한테 현관 비번을 알려주면 어떡해? 집에 있는 내가 놀랄 거라는 생각은 안 한 거야? 그리고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현관 비번 누르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다 싶어.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힘든데 이제는 문 따고 들어오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실 거 아니야.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줘? 저는 최대한 제 입장을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말에 기분이 더 나빴나 봅니다. 당신은 저번에도 그러더니 우리 엄마를 자꾸 당신 스트레스의 원흉으로 몰고 가더라? 엄마가 아들 집에 문 열고 한번 들어오신 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 건데. 아들 집에 올 때마다 당신한테 매번 허락이라도 받아야 해. 당신 입덧한다고 음식 해오신 엄마 생각은 안 하냐고. 물론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말하는 건 아무리 자식이라도 우린 이제 결혼한 부부고 독립된 가정이잖아. 부모 자식 간에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거야.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아무 때나 현관문 따고 들어오시면 어떨 것 같아? 그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아들이 마음대로 올 수도 있는 거지. 정 그러면 당신 엄마도 오시라고 해. 내가 당신처럼 속 좁게 굴 것 같아? 장모님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마음대로 오시라고 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엄마 멀리 살아서 자주 오지도 못하는 거 뻔히 하면서 그딴 공수표나 날리고. 정말 당신 유치하다. 싸움이 격해지나 싶었는데 남편은 임신한 마누라와 싸움이 나는 못난 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며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친정엄마에게 지금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를 딸로 생각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제 집 드나들듯 하시는 것부터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도 당연히 너무 속상해 하셨죠. 그런데 엄마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니 자기 말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가 해보라는 방법을 듣고 이번 기회에 내 입장을 제대로 한번 남편에게 알려줘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냈고 부부싸움 며칠 후부터 저의 복수는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현관 비번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혹시 또 자기 엄마가 왔나 싶어 제 눈치를 살폈는데요. 우리 집에 온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어머, 엄마 오셨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남편은 반갑기보다는 놀란 듯 했습니다. 집에 온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우리 친정엄마였거든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장모님 아니세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어쩐 일이세요? 남편은 놀란 듯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는 러닝 차림인 게 쑥스러웠는지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군요. 김서방, 우리 지원이가 입덧 심하다며. 음식을 아예 못해 먹겠다길래 내가 좀 도와주려고 왔지.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나.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하세 놀라긴요.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장모님 온다고 미리 얘기를 안 해서요. 제가 너무 편하게 있었네요. 와이프 도와주러 오셨다고요. 저야 감사하죠. 내가 엄마 편한 시간에 오시라고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친정엄마가 나 걱정되셨는지 당분간 근처 임원에서 지내면서 나 챙겨주시겠다네. 당신도 괜찮지? 당신이 그러라고 한 거잖아. 남편은 난감한 듯 했지만 대답은 잘하더군요. 그럼 괜찮지. 당신 편한 대로 해. 남편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얼굴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모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넌지시 이러더군요. 여보, 장모님 설마 매일 오시는 건 아니지? 나 퇴근하면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너무 자주 오시면 내가 좀 불편해서 말이야. 장모님도 마냥 당신 이모님 댁에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니? 엄마는 당분간 계속 나 챙겨주시라고 오신 거야. 당신 설마 불편해? 불편한 거 뭐 있어? 당신이 그랬잖아. 장모님은 자주 와도 상관없다고. 당신 알다시피 우리 집은 엄마네서 멀잖아. 그래서 대신 이모한테 당분간 엄마 지내게 해달라고 어려운 부탁한 거야. 마침 이모네가 우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근데 오늘처럼 막 문 맘대로 열고 들어오신 건 아니지. 그래도 연락은 미리 하고 오시라고 해. 당신 어머니는 뭐 아들 집에 오는데 미리 연락하고 오신 적 있어? 당신은 상관없다며. 세상 왜 그래. 저는 난감해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남편은 설마 오늘도 장모님이 오실까 하고 안심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러닝바람으로 편하게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현관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잡채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 지원이 입덧 때문에 힘든데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얼른 해먹이려고 바로 가져왔어. 김서방, 오늘은 내가 좀 늦게 왔지? 김서방도 앉아. 우리 지원이랑 같이 먹게나. 남편은 엄마 말에 난감해하면서도 애써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네, 장모님. 근데 어쩌죠? 제가 조금 전에 밥을 먹어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드시고 가셔요. 저는 방에 있을게요. 편하게 계세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와 엄마는 마주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엄마는 저녁 시간에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었는데요. 남편은 설마 주말에는 장모님이 안 오시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주말에 되자마자 아예 아침 일찍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밥 먹자고 저와 남편을 깨우셨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훈련이 된 듯 매일 저녁 시간만 되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웃겼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언제 우리 엄마가 문을 열고 오실지 몰라. 자기 집에서도 왠지 편하게 못 있는 거 너무 웃겼어요. 심지어는 저희 엄마가 와 계실 때 어머니가 동시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어요. 처음 두 분이 마주쳤을 때 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도 친정엄마가 저 챙겨주러 오셨는가 보다 하고 갈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우리 집에 와 계실 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저희 친정엄마 보시고는 굉장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급기야 하루 걸러 하루 친정엄마와 마주치는 게 계속되자 한 번은 친정엄마가 안 계실 때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기 아들, 장모님은 왜 이리 자주 오시는 거야? 매번 오늘처럼 비밀번호 막 누르고 너네 집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지?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장모님이 지난달부터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집에 오세요. 솔직히 나 너무 불편해요. 나도 퇴근하면 쉬고 싶은데 장모님이 자주 오시니까 쉬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아니, 이 집에서 편하게 모시면 어쩐다니. 아무리 딸네 집이라고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 함부로 오면 되겠어? 아니, 저한테 잘 얘기해서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해.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내뱉어서 집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다고요. 엄마가 이러시니까 장모님도 똑같이 뭐 오시는 거라고요. 저 편하게 바라시면 당분간 엄마도 그냥 오지 말아주세요. 한 달이 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엄마는 저희 집을 들락날락 하셨는데 그때쯤에는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자기 엄마한테 저렇게 말하면서 너무 불편하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 들으면서 속으로 궤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웃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 입에서 저런 말을 듣고 나서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발길을 뚝 끊으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오시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이 저희 집에 드나드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친정엄마가 막 웃으시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연아, 이제 엄마 안 와도 되겠다. 오늘까지만 오고 내일은 엄마도 집에 갈 수 있겠어. 갑자기요? 너 며칠 시어머니 안 오셔서 살 것 같은데 엄마 효과인 것 같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하시는 말이 괜찮아. 이제 네 시어머니가 집에 함부로 문 따고 들어올 일 없을 거야. 네 시엄마가 나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얘기한 거야. 글쎄, 엄마한테 뭐라고 한 줄 아니? 자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다 안다면서 이제 애들 편하게 놔둘 테니 나더러 걱정 말란다. 네 시엄마도 너 불편한 거 다 알면서 그런 거지. 내가 우리 딸 힘들게 하는 거 나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자기도 아들 불편하게 하는 거 싫다면서 서로 애들 집에 찾아오지 말자고 미안하다고 하지 뭐니. 이제는 너 불편하게 하는 일 없을 거야. 엄마 말대로 하니까 해결됐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다고요. 우리 어머니 진짜 못 말려. 말로는 나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아셨던 거네. 그렇죠, 엄마? 대체 그동안 왜 그러신 거지? 나 군기 잡으려고 그러신 거래요. 글쎄다. 엄마 생각에는 품에 끼고 살던 아들 너한테 내주고는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네 어머니한테도 시간이 필요하셨나 보지 뭐. 어쨌든 이제는 해결된 듯 싶구나. 김서방도 2달 동안 나 때문에 골칫게나 아팠을 텐데 이제는 편하게 있으라고 해라. 엄마는 호탕하게 웃으셨고 엄마와 시어머니의 신경전은 그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엄마가 본가로 가셨다는 소식을 전했고 시어머니와 두 분이 통화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들은 남편이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당신은 남 믿고 시집 왔는데 나는 당신보다 엄마 입장만 생각하고 당신 입장은 배려를 안 했던 것 같네.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부모처럼 생각하길 바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거 이제 알겠어. 앞으로 당신 말 잘 듣고 태어날 우리 아기 생각해서 내가 잘할게. 만약 남편이 저를 이기려 들고 화를 냈다면 우리 부부는 갈라서거나 제 입에서 시어머니와 인연 끊고 살겠다는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저 역시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이해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풀리네. 입장 바꿔서 겪어보니까 내 심장 알겠다는 거지? 이제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1순위는 우리 부부랑 우리 가정이 중요한 거잖아.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해해주리라 믿어. 저는 남편과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한 그릇 못 열고 오시거나 부부 사이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얄밉게는 하셨어도 아들내외 사이 멀어지는 거 원치 않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하셨다는 건 그래도 어머니가 아주 경우 없는 분은 아니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후 저는 무사히 첫 아이를 낳았고요. 지금은 2돌이 지났네요. 지금은 어찌 지내냐면요.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둘도 없이 사이좋은 사돈지간으로 지내십니다. 저 때문에 두 분이 살짝 어색하시긴 했어도 손주 보시고 나서 두 분은 예전 일은 완전히 잊으신 듯 했습니다. 지금은 저 힘들 때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고요. 가끔 친정엄마가 올라오시면 두 분이서 우리 아들 데리고 산책도 가주시고 저 많이 도와주세요. 엄마가 아이 봐주시면 시어머니는 저 반찬 해주시고 살림 봐주시기도 하고요. 두 분이 별다른 말도 없이 호흡이 척척 맞으시더라고요. 물론 가끔 시어머니가 속없는 말을 하실 때도 있긴 한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담백하게 사과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때 대소동을 겪고 나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끝까지 상대방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렸다면 이렇게 잘 지낼 순 없었겠죠. 그래도 엄마 시어머니는 어른이신 것 같아요. 그 점은 제가 이 익명의 공간을 빌어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싶네요. 부부관계든 고부관계든 역지사지가 참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 점을 늘 생각하면서 가족 간에 늘 배려하며 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의 시댁 갈등 극복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부 갈등 이야기로 지치신 분들께 잠시나마 웃음을 드렸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늘 웃는 날들 되시길 바라며 제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